선 넘는 사람에게 감정 낭비하지 마라. 우아하게 웃으며 선 긋는 최고의 기술 6가지. 왜 저 사람은 늘 선을 넘을까요? 분명 큰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겼지만 돌아와서는 계속 떠오릅니다. 참자니 속이 상하고 말하자니 내가 예민해 보일까 망설여집니다. 선을 넘는 사람보다 더 힘든 건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내 마음입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우리는 싸우는 법보다 우아하게 선 긋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차갑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 오늘은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품격 있게 거리를 두는 6가지 기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또 선을 넘더라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하나 꽂아두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그 뜻을 남기는 작은 표시를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제 사적인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요즘 연애는 어때? 월급은 얼마나 받아? 이런 질문을요. 그 순간 뭔가 불편했어요. 살짝요. 엄청나게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뭔가 하는 느낌이 들었죠. 근데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그렇죠 뭐 하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불편함이 너무 작았거든요. 이 정도로 불편해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도 편하게 대답하는데 나만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그 작은 신호를요. 직장에서도 그랬어요. 동료가 제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그 사람은 제 상사도 아니고 그냥 옆자리 동료였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순간은 했는데 바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조언해 주는 거겠지. 고마운 마음으로 들어야지. 근데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말이 생각났어요. 기분이 좀 그랬거든요. 선이 넘어가는 순간은 되게 크지 않아요. 폭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명백한 무례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마음을 살짝 건드려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는 것은 포용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다. 맞아요. 저는 그 작은 신호들을 다 무시해왔어요. 이 정도야 뭐 별일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 살짝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엔 크게 터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화가 확 나거나 그 사람이 너무 싫어지거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싶어지거나요. 저는 늘 제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예민한가 봐. 내가 좀 과민한가 봐. 내가 마음이 좁은가 봐. 친구가 제 외모를 놀릴 때마다 웃어넘겼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생각났어요. 가족이 제 선택을 무시할 때도 그랬어요. 너는 원래 그래. 너는 판단력이 없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상처받았는데 겉으로는 맞아요 했어요. 그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민함과 경계는 완전히 달라요. 누군가 제 사생활을 물어봤을 때 불편한 건 예민한 게 아니라 제 사생활이라는 경계를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제 일에 간섭할 때 거슬리는 건 예민한 게 아니라 제 영역이라는 경계를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동안 제 경계를 예민함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선을 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2가지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참는 거. 뭐 이 정도야. 괜찮아 하면서 억지로 넘기는 거요. 다른 하나는 감정을 쏟아내는 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제 일에 간섭하세요? 하면서 따지는 거요. 근데 둘 다 피곤했어요. 참으면 마음에 응어리가 남았고 감정을 쏟아내면 저도 지치고 관계도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제3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냥 감정을 쓰지 않는 거요. 누군가 사적인 질문을 하면 속으로 화내지도 말고 억지로 참지도 말고 그냥 담담하게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제 일에 간섭하면 짜증내지도 말고 설명하려 애쓰지도 말고 그냥 네, 고려해 볼게요 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정을 아끼는 것이 곧 마음의 품격이다.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은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가 없는 것이다. 제 감정은 소중해요. 아무 데나 쓸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쓰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는 쓰지 말아야 해요. 선을 넘는 사람에게 제 감정을 쓰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선을 넘었구나.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감정을 쓰지 않겠어. 그러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싸우지도 않았고 억지로 참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온전히 제 것으로 남아 있어요. 선을 넘는 사람 앞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계속 설명하게 됐어요. 회사 동료가 제 일하는 방식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동으로 입이 열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이런 이유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물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 계속 나왔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을까요? 이해받고 싶어서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설명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설명하면 할수록 더 불편해졌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용서를 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더 무서운 건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제 기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처음엔 분명했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설명하다 보면 제 말에 제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말을 보탤수록 제 확신이 줄어들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명료함이 흐려져요. 동료가 그건 비효율적이야 라고 했을 때 처음엔 내 일하는 방식인데 왜 간섭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명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진짜 비효율적인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 앞에서 설명하려는 마음은 그 사람에게 판단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저는 설명하면서 제 선택을 상대에게 심판받도록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상대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말하지 않는 게 패배가 아니라는 걸요. 지금은 이렇게 해요. 동료가 그건 비효율적이야 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고 끝내요. 친구가 너 요즘 왜 이래? 라고 하면 아니 괜찮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하고 끝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침묵이 내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선이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짧게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답은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모든 것을 조용히 넘겼어요. 친구가 약속을 어겨도, 동료가 선을 넘어도, 가족이 저를 무시해도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뭐라고 하는 건 좀 별로잖아.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침묵했어요. 침묵하면 상황이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5번째 늦은 친구는 6번째, 7번째도 늦었어요. 제 일에 간섭하던 동료는 더 자주, 더 깊이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제 의견을 무시하던 가족은 아예 제 의견을 묻지도 않게 됐어요. 침묵은 상황을 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을 반복하게 만들었어요. 더 무서운 건요, 제 침묵이 상대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는 늦어도 괜찮다고 배웠어요. 매번 늦어도 제가 웃으며 받아줬으니까요. 동료는 간섭해도 제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도와주는 건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침묵이 오히려 문제를 반복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반복을 허락한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준을 세웠어요. 말해야 할 때는 말해요. 선이 넘어갔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할 때, 이럴 땐 침묵하면 안 돼요. 짧게라도 말해야 해요. 침묵해도 될 때는 침묵해요. 한 번뿐인 실수일 때, 악의가 없는 말일 때, 감정을 쓸 가치가 없을 때, 이럴 땐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모든 것에 침묵하는 것도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그렇다면 말해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선을 그어야 할 때 저는 늘 말이 길어졌어요. 친구가 또 약속을 어겼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사실 너도 바쁜 거 알아. 근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잖아. 지난주에도 그랬고, 물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 알아. 근데 나도 시간 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핑계 같기도 하고, 변명 같기도 하고, 애원 같기도 한 말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격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고, 상황을 해명하고, 핑계를 덧붙이면서 말을 부드럽게 포장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이 길어질수록 제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게 됐어요. 처음엔 늦지 말아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나도 이해해. 근데 가 되어 있었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격도 해명도 아닌 사실과 기준만을 담은 짧은 말이 가장 강하다. 감정을 담으면 말이 길어지고 기준만 담으면 말이 짧아진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친구가 또 늦었을 때 늦으면 미리 연락해줘. 이게 끝이에요. 동료가 제 일에 간섭했을 때 조언은 고맙지만 제 방식대로 할게요. 이게 끝이에요. 가족이 제 결정을 무시했을 때 이건 제 선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게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퉁명스럽고 차갑고 공격적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짧은 말은 공격이 아니에요. 그냥 명확한 거예요. 당신은 맨날 늦어. 그게 얼마나 무례한지 알아? 이건 공격이에요. 늦으면 미리 연락해줘. 이건 기준이에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짧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길게 말하고 나면 계속 그 말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건 아닐까? 상처받진 않았을까? 근데 짧게 말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이 명확했거든요. 공격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그냥 제 기준을 말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도 달라졌어요. 늦으면 미리 연락해줘라고 짧게 말하니까 친구가 미안, 알겠어라고 바로 답했어요. 말이 짧으니까 제 기준이 더 명확하게 전달됐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웃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웃고 누가 선을 넘어도 웃고 불편한 상황이 와도 웃어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말해요. 너는 참 긍정적이다. 너는 마음이 넓다. 근데 사실은요, 전혀 아무렇지 않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누가 제 아이디어를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도 저는 웃으며 네, 괜찮아요 했어요. 집에 오면 그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했어요. 왜 웃었지? 왜 괜찮다고 했지? 깨달았어요. 제가 웃은 건 긍정적이어서도 아니고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가장 안전했거든요. 웃으면 일단 상황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웃음은 제가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거였어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계속 이래도 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웃으며 받아들이는 태도는 포용이 아니라 경계의 부재다. 웃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를 달래는 웃음이에요. 화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이런 메시지를 담은 웃음이요. 이 웃음은 상대를 편하게 해요. 상대는 죄책감도 없고 반성도 없고 계속 같은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느끼죠. 근데 저는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으니 점점 더 불편해져요. 다른 하나는 제 중심을 지키는 웃음이에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여유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담은 웃음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명확해요. 이건 허락하지 않아라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어요. 차이를 볼게요. 상대를 달래는 웃음은 그래요? 알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중심을 지키는 웃음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진행할게요. 웃으며 첫 번째 웃음은 제가 굽히는 거예요. 두 번째 웃음은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를 달래는 웃음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중심을 지키는 웃음은 여유에서 나온다. 웃되 마음을 내주지 않고 물러서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진정한 품격이다. 저는 두려워서 웃었어요. 화내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미움받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웃으며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여유에서 나오는 웃음을 짓고 싶어요. 친구가 제 외모를 놀리면 웃으며 말해요. 그런 농담은 별로 안 웃기네요. 부드럽게요. 동료가 제 일에 간섭하면 웃으며 말해요. 조언 감사해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담담하게요. 웃지만 허락하지는 않아요. 이게 진짜 우아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오랫동안 착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선을 넘는 사람에게도 계속 좋게 대했어요. 매번 늦는 친구와도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라며 관계를 유지했어요. 제 일에 계속 간섭하는 동료와도 직장 생활이니까라며 웃으며 지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그 관계들이 사실은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늘 피곤했어요. 기다리느라, 참느라, 이해하느라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은 상대를 감싸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자기 마음이 무너진 채로 타인을 돌보는 것은 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이 말씀을 듣고 울컥했어요. 저는 덕을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덕은 제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는 거였어요. 제 마음이 평온한 관계는 지키고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선을 긋고 한 발 물러섰어요. 늦는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이제 약속은 안 잡을게라고 말했어요. 웃으면서요.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 기준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무시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뒀어요.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제 마음이 편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존중한 거였어요.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던 관계가 정리된 거였어요. 신기하게도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제 삶이 더 가벼워졌어요. 제 감정을 낭비하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저는 관계를 줄인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질서를 되찾은 거였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아함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쓰지 않는 선택에서 완성된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선을 넘는 사람에게 감정을 쓰지 않는 거죠. 화내지도 않고 참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선을 긋는 거요. 말해야 할 때는 짧고 분명하게 말하고 침묵해도 될 때는 흔들리지 않고 침묵하는 거요. 그리고 웃을 때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웃는 거요. 진짜 우아함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아요. 우아함은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선택, 웃으며 물러서는 용기, 마음의 질서를 지키는 태도에서 나와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정을 아끼는 사람이 진정으로 우아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정을 아껴보시겠어요? 쓸 가치가 없는 곳에는 감정을 쓰지 않고 지킬 가치가 없는 관계는 웃으며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 마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아하게 선을 그어보세요. 오늘 나눈 정약용 지혜마루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